오늘 증권가의 논점은 중국의 3분기 GDP 성장률, 미국의 재정 절벽, 그리고 코스피의 흐름이었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에 중국의 3분기 GDP 성장률이 발표되는데 시장의 컨센서스가 당국의 연간 목표치보다 밑도는 7.4%입니다. 하지만 이달 초 9월 PMI가 반등을 했고 또 주말에 나왔던 9월의 수출이 서프라이즈 수준이었기 때문에 중국의 경제 지표는 바닥을 찍고 좀 반등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나올 수 있겠다고 하는데요. 미국의 재정 절벽 우려감에 대해서는 현재 시장이 지나치게 우려감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가운데서 민주당과 공화당 양당 간의 타협의 움직임이 발견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코스피 흐름은 하방 경직성을 보일 것이다. 가격 조정이 마무리됐기 때문에 추격 매도하지 말자. 추가 모멘텀이 없기 때문에 조정 국면이 계속될 것이다.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하나의 공통점을 보자면 추가적인 하락은 좀 제한적일 거라는 얘기들인데요. 지난주 목요일에 코스피가 1919포인트를 찍었습니다. 저점이 나온 걸까요? 오늘 전략 보겠습니다. 투자 전략 나옵니다. 8인 토마토TV 전문가의 투자 전략 한눈에 보시죠. 박승용 전문가입니다. 박승용 전문가, 지수 상승, 제한적인 제약, 바이오주에 관심을 지속하자. 서정훈 전문가, 개별주 장세 지속되나 대형주도 저점 분할 매수로. 한규수 전문가, 골이 깊으면 산도 높아질 것, 시장 변화에 대비하자. 정희만 전문가, 조정 장세가 지속되고 있다. 추가적인 하락은 제한적일 것이다. 강재현 전문가, 단기 바닥 확인이 먼저다. 박한샘 전문가, 과도기적 흐름으로 종목별 수익 장세는 계속될 것이다. 금산 전문가, 모멘텀이 부재하다. 저점 분할 매수. 이재호 전문가, 종목장은 연말까지 지속된다. 네, 추가적인 하락이 좀 제한적일 것이라는 의견 가운데서도 또 다양한 새로운 의견들이 있습니다. 종목 장세가 연말까지 계속될 것이라는 것, 또 아직 바닥 확인이 우선이다. 바닥 확인을 했다고 좀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시각까지도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한규수 전문가, 박승용 전문가 두 분의 의견을 좀 더 듣겠습니다. 한규수 전문가님. 네, 안녕하십니까. 한규수입니다. 안녕하세요. 골도 깊으면 산도 높아질 것이다. 지금 골이 충분히 깊게 나왔습니까? 예, 우리 시청자님들이 요즘 장세를 보시면서 이제 생각해야 될 투자 격언들이 많죠. 지금 장세는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아라라는 그런 투자 격언을 그동안 많이 올랐던 중소형주와 코스닥 종목을 중심으로 한번 생각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만큼 중소형주 코스닥 장세가 조금은 더 강한 상승장이 조금은 더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제 분명 어깨 위에까지 올라오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경계를 좀 가져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보시기 바라고요. 반면에 이제 많이 빠지고 있는 이제 경기 민감주들의 경우는 여전히 추가 하락에 대한 경계감이 큰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러나 많이 골이 깊으면 산이 높다라는 그런 격언, 그리고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라는 그런 투적인 격언이 있죠. 그런 것처럼 지금 많이 빠졌던 종목들의 주가가 한없이 빠질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셔서는 안 될 겁니다. 더군다나 경기 민감주들은 지금 전 세계 글로벌적으로 경기 부양 대책이 꾸준하게 제기가 되고 있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경기 침체 우려감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올해 4분기를 중심으로 이제 조금씩 안정이 될 거로 보고 있고요. 특히나 미국의 경제 지표가 상당히 괜찮은 상태에서 중국이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의 움직임을 시사하는 그런 어떤 흐름이 나올 걸 보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길게는 11월 8일에 중국 공산당 회의에서 중국의 경기 부양 대책에 대한 어떤 가능성이 있겠고요. 조금 더 빠르게는 이번 주부터 발표가 되는 중국의 경제 지표가 조금씩 개선 조짐을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바로 그것이 시장의 어떤 변곡점에서 나타나는 흐름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많이 빠진 종목군들의 주가가 한없이 빠진다라는 개념보다는 많이 빠졌던 종목들이 반등이 나올 때는 반등의 폭이 클 것이다라는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는 그런 전략이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11월 8일에 있을 중국의 공산당 대표 회의에서 중국의 경기 부양책이 그 전후로 해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중국의 경기 부양책이 나오면 중국 증시는 물론 세계 증시가 반등의 모멘텀을 찾을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한 기대감을 낮추자는 의견도 있더라고요. 일단 그 기대감은 낮춰질 수는 있는데요. 네. 제가 보고는 시각은 일단 중국의 경기 부양 대책이 11월 8일 공산당에서 나올지는 일단 봐야 되겠습니다만 나올 가능성이 있고,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 전에 중국의 경기 지표가 조금씩 개선 조짐을 일단 보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GDP 성장률도 이제 발표가 되겠습니다만 GDP 성장률이 어느 정도 선에서 나올 것인지도 봐야 되고,
분명히 최근에 나오고 있는 중국의 경제 지표가 최근에 경기 하강 속도가 좀 완만해지고 있다는 그런 지표의 호전 조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것이 나온 상태에서 만약에 그 공산당에서 중국의 경기 부양 대책이 만약에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중국 경제가 살아나는 것이 이제 확인된 상태에서 거기다 기름을 붓는 격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네. 동시에 회복 속도가 상당히 빨라질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중국의 금리 인하를 단행하기 전에 중국의 경제 지표가 개선되는 조짐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분명 그것은 시장의 큰 흐름에 중요한 어떤 반전의 고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의 경제 바닥을 확인시켜주는 지표가 서서히 나오고 있는 가운데서 중국이 또 경기 부양책을 선택해주면 좋겠습니다. 증시 투자자 입장에서는 다들 네. 그런 생각을 할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은 그런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계시고요. 시장 변화에 대비한 전략으로는 장기 소외됐던 낙폭과대 중국 관련주를 선침해보자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계속 이런 의견들을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네. 과연 이런 소외됐던 중국 관련주 대형주 장세가 11월쯤에는 올 수 있을까요? 시기를 언제쯤으로 예상하십니까? 11월 정도는 충분히 올 수 있을 거로 보고 있고, 네. 이제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지금부터 기술적으로 또 종목들이 거의 다 밀렸기 때문에 지금부터 매집 전략과 선침해 전략이 이제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네. 시청자분들이 매집이라는 얘기하고 선침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선침해와 매집이라고 하는 것은 주가가 반등 시점에서는 거의 임박을 했는데 그게 언제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에 조금씩 물량을 잡아가는 것을 대비하기 위한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바로 지금부터가 바로 이제 그러한 중국 관련주단 선침해와 매집 전략이 좀 필요한 구간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네. 반대로 지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중소형주들의 시세가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반대로 이 중소형주들을 많이 올랐던 중소형주들을 과연 여러분들이 쫓아가가지고 제대로 된 수익을 낼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중소형주들을 중심으로 우리가 쫓아가서 제대로 된 수익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만약에 여기서 순식간에 꺾였다라고 생각했을 때 손실을 내지 않고 안전한 매매를 한다라고 한다면은 과연 어떻게 하느냐. 결국에는 중소형주를 무리하게 쫓아가는 것보다는 대형주 쪽에서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대형주 쪽에서 안전하게 반전을 대비하는 그런 전략이 좀 맞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시간을 가지고 저는 적어도 이번 주부터는 낙폭 관련해서 중국 관련해서 매집 전략을 강화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타이밍상 지금 괜찮다고 보고 계시고요. 매집을 제대로 하려면 이 타이밍도 중요하고 어떤 종목을 선택하느냐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중국 관련주 가운데서 특히 관심 있게 보시는 업종 어떤 쪽이시죠? 네, 현재 이제 종목에 대한 매매 타이밍은 일단 코스피 지수 1900선을 최저점으로 해서 오늘처럼 장 초반에 소폭의 반락세가 나올 때마다 매집 전략으로 대응하시는 게 좋겠고요. 종목 관련주는 업종은 특별한 달라진 건 없습니다. 일단 조선주를 선들해가지고 유화주 그리고 철강주 그 정도로 일단 압축을 좀 해드릴 수가 있겠고 기계 업종 쪽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종목별로는 지금 현재 조선주들의 하락세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가장 먼저 하락했던 이제 대우조선 해양에 대한 매집 전략이 조금씩 여전히 더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대로 23,000원 선을 저쪽으로 한 매집 전략은 좀 더 지속되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또 기계 관련주 두산인프라코는 미국과 중국 양쪽의 호재가 나오고 있는 종목이죠. 미국에서 이미 호재가 나왔고 만약에 여기서 이제 중국에서만 호재가 나온다고 하면 양쪽에서 날개를 달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종목들도 17,000원 선을 저점으로 한 매집 전략이 좀 더 필요한 종목이 아닐까 이렇게 판단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교수 전문가는 중국의 경제 지표의 바닥 분위기, 여기에다가 중국의 경기 부양책까지 나와준다면 우리 글로벌 증시의 반등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시각을 계속해서 이 시간을 통해서 제시를 해주고 있는데요. 제대로 된 수익은 중소형주가 아닌 소외됐었던 중국 관련주에서 앞으로는 나오게 될 것이다라는 전망과 함께 조선, 철강, 유화, 기계 지금부터 모아가는 전략을 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승용 전문가인데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승영입니다. 네, 지수 상승은 제한적일 것이다. 지수가 내리다 보니까 또 저항도 만만치 않을 거라는 시각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업종에 대한 전략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약 바이오주 쪽에 관심을 가지시죠? 네, 그렇습니다. 제약 바이오주는 계속 말씀을 좀 드렸던 업종 쪽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는데 네. 일단 대형주들이 갈 수 있는 여건은 마련되기가 좀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글로벌 경기에 그 성장률에 대한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물론 이제 성장률이 저성장 국면에서는 위험 자산 선호 현상이 좀 나타날 수도 있겠습니다만 당장으로는 종합 주가 지수를 비롯한 지수의 상승 원동력이 모멘텀에 좀 나올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왜 제약 바이오를 계속 봐야 되느냐라고 말씀을 좀 드리면
이제 베이비붐 세대들이 은퇴를 하면서 특히 이제 헬스에 대한 관심도가 더 높아지고 있고, 거기에 따른 뭐 제약이라든가 바이오 이쪽은 계속해서 부각이 좀 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좀 보고 있는데요. 오늘 같은 날도 보게 되면 부각약품 같은 경우에 지금 거의 6%, 7% 가까운 급반등이 좀 나오고 있고, 동성제약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종근당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상승 흐름이 꾸준하게 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동아제약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이 헬스 케어와 관련된 이런 업황은 단기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와 맞물려서 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더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바이오 제약 이거는 한 번 시작해서 끝나는 단기적인 어떤 모멘텀이 아니라 네. 최소한 중기적인 어떤 흐름상 상승의 요인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어서 네. 지수는 상승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많이 올라와야 1980선에서 다시 한번 부딪힐 가능성이 좀 높다. 그렇다면 경기 방어적인 성격 또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에 맞물리는 제약 바이오 이쪽이 앞으로 성장 산업이 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바이오주는 아무래도 테마주적인 성격이 가미가 되다 보니까 흐름이 다들 다르겠지만 제약주 같은 경우는 확연하게 6월부터 바닥을 찍고 추세를 형성하면서 올라오는 종목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현재 증권가에서는 또 일각의 시각에서는 고평가 논란, 충분히 밸류에이션의 저평가 매력을 해소했다라는 시각도 요즘 슬슬 나오던데요. 박수용 전문가는 제약주의 추세가 좀 더 장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을 거라는 시각, 베이비붐을 얘기하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관심 있는 종목 오늘 어떤 쪽으로 매매를 해볼까요? 아니 물론 이제 고평가에 대한 부분도 나올 수 있겠어요. 근데 네. 제가 보기에는 제네릭 부분의 성장성은 2013년서부터 내년서부터 돌아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미래 가치는 아직까지 가산이 되지 않은 거다. 단순히 지금 현재 가치만 따졌을 때는 많이 올라온 건 맞겠지만 미래 가치까지 과연 계산해서 제대로 된 평가를 했겠느냐라는 관점을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상승 여력이 충분히 좀 남아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 계속 말씀을 드렸던 유한양이라든가 녹십자, 그다음에 동아약품, 이제 코스피 시장에 있는 종목들이죠. 종근당이라든가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 추세가 계속 견조하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계속해서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 종목군들, 이런 종목은 네. 추세를 따라서 계속 우상향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지 않은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형주 위주의 매매를 권해주셨네요. 오늘은요.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약바이오주 계속해서 박승용 전문가의 관심권에 두고 있는 종목입니다. 지난주도 연결을 했을 때 이쪽에 또 관심 종목을 말씀을 드렸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오늘은 특히 또 대형 제약사들에 대한 관심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녹십자, 종근당, 동화약품 같은 종목 관심 있게 지켜보시죠.